안녕하세요. 꿈짱TV 부모교육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에 독서가 학습 능력을 키운다로 정해봤습니다. 독서, 끊임없이 강조해도 더 강조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네, 지금 시대는 지식보다 학습 능력이라고 합니다. 학습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힘, 그게 바로 학습 능력입니다. 이제는 평생 학습 시대죠. 네,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활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은 로봇과 컴퓨터, 인공지능이 대행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활용할 수 있는 지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 해답은 독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책을 여러 번, 100번을 읽었다. 그러면 그 안에 진리는 저절로 내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엇이 생긴 거죠?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배경 지식을 토대로 어휘량이 늘어나고 그 어휘량이 늘어남으로써 우리는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활용하고 응용하고 창조해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배경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과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 엄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바로 독서에서 옵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어떻게 보면 여행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 독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독서를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글의 종류에 따라서, 쉽게 말해 독서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읽고 쓰는 방법을 익혀줘야 되는데, 그 독서에 있어가지고 문학에 있어서는 작가의 의도, 그 안에서 상상력,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힘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봅시다. 전문 의학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전문 서적을 본다라고 봅시다. 의학 서적을요. 과연 그게 쉽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렵다로 끝나겠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20명 남짓의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시기, 요즘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한 20명 남짓이 한 클래스에 있습니다. 똑같은 선생님의 설명을 했을 때 배경 지식이 많은 아이와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는 배움의 속도에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이해를 하는데 누군가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선행을 안 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육과정은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령에 맞는 수준의 지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미리 많이 앞서서 배워가지고 득이 되질 않아요. 언어에 있어서만큼은 말 그대로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이러한 언어 부분은 크게 선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행을 많이 얘기하겠죠.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걸 풀고 있어, 고등학교 걸 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아이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뇌가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의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학원에서 그냥 무조건 배우면은 문제풀이를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뭐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안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험은요, 단순히 그냥 이 아이가 계산을 잘한다라는 걸로 평가되지가 않는 시대잖아요. 도리어 아이들이 국어 실력,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면은
수학조차도 이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어의 힘은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의학 용어 서적, 전문 의학 서적을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봅시다. 과연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경 지식은 배경 지식이 많다라는 거는 어휘 양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내가 다양하게 뭔가 요리라고 하면은요, 요리의 주재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왕이면 재료 하나 두 개만 가지고 요리할 때랑은 뭐예요? 요리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배경 지식이 많다라는 거는 더 좋은 문제 해결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바로 이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은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취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면은 여행 같은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매번 여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경 지식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상상력이 폭발을 합니다. 상상력이라는 하는 그 매개를 어디서 찾아요? 아이들은 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독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아 시기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책을 또 잘 읽게 해줍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엄마들이 책 읽는 수준, 그러니까 책 읽는 거는 접어두고 이제는 교과 학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배경 지식이 얼마만큼 많느냐에 따라서 배움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배경 지식의 양이 아이들의 배움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끊임없이 쌓아야 되는데, 우리 뇌에는 발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사실적인 사고를 하고요. 3, 4학년 때는 추론적인 사고를 하고요. 5, 6학년 되셔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 정말 독서가 최절정을 달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책을 강조해 줘야 돼요? 바로 초등 고학년 중학교 시기입니다. 이때 다양한 문학도 읽어야 되고요. 다양한 비문학에 관계된 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 주장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수학학원 보낸다, 영어학원 보낸다라는 걸로 해서 독서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독서를 싫어하죠. 왜? 습관이 일단 안 되어 있고 책 읽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른들도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루에 책 30분 읽으시나요? 한 달에 한두 권 책 읽으시나요? 실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 기호화된 걸 이미지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고도의 뇌에서 큰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책 읽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도 뭐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몰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집중, 이런 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 책에서 손을 놓고 이미지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단순하게 취합니다. 우리는 후두엽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축두엽, 두정엽, 전두엽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걸로 지식으로 환원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아니면 누가 하는 말을 듣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는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정도지 확실한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계속 안다고 착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문제풀이만 했었기 때문에, 깊은 사고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린 시기에 몸에 배어서 습관이 돼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화되는 이 작업 자체가 습관이 됐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고등학년이 돼서도 불편함이 없는데, 평상시에는 영상을 통해서만 정보를 취하고 생각을 깊이 안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요즘엔 다 대부분 글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지 못해서 답을 쓸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 가서 고칠 수 있느냐? 솔직히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기 때부터 책을 읽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배경 지식을 많이 쌓게 해야 되고, 어휘력이 풍부해져야 됩니다. 어휘력이 풍부하다라는 거는요, 그 안에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이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내 어휘가 세련되었을 때, 내 어휘가 남들로 하여금 설득력 있을 때 우리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가 바라는 게 바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문제 해결로 끄집어내서 해결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학습 능력을 키우는 가장 큰 힘은 뭘까요? 거기에 정답은 독서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주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이 독서 습관만이 아이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 힘만이 평생 학습 시대의 가장 큰 나의 힘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 수학 공부,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독서를 실천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